문화를 어우르다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 컨셉 코리아 2014가 맨해튼에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친한파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의 후원 행사가 오는 14일 뉴저지 파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일은 최대 10인치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최근 뉴욕시 당국의 술 판매 금지 시간 단속에 걸리는 한인 식당과 주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표준시험 제도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보다 5년이 더 미뤄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류 패션을 알리는 컨셉 코리아 2014가 어제 뉴욕 링컨 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컨셉 코리아는 뮤지컬과 한국 패션이 어우러진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션쇼의 시작을 알리는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 공식 행사인 컨셉 코리아는 뉴욕을 상징하는 뮤지컬과 한국 패션이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문화를 어우르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석태와 최복호, 고태영, 박윤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4명의 디자이너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 의상 12벌씩을 뉴요커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무대에 선 이석태 디자이너는 주로 검은색 외투와 모자, 검은색과 흰색을 섞은 신발과 스타킹 등을 함께 사용해 겨울철 도시적 느낌이 나는 의상을 주로 선보였습니다. 이번 패션쇼의 맏형격인 최복호 디자이너는 빨간색과 파란색 등 주로 원색을 사용해 대산임수의 지형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의상에 입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고태영 디자이너는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캐주얼한 옷을 파스텔 톤의 색상을 주로 사용해 관객들에게 내놨습니다. 끝으로 박윤수 디자이너는 20대 뉴욕 여성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미니멀한 느낌의 외투와 정장류의 의상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9번째를 맞는 이번 컨셉 코리아는 주최 측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인해 아무런 양해 없이 패션쇼가 25분이나 늦게 시작돼 관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패션의 중심 뉴욕에서 패션 코리아를 알리는 행사,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위안부 결의안에 앞장서온 친한파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의 후원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4일 뉴저지 파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기금 만찬에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기에 앞장서온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 혼다 의원은 일본계 3세이지만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부정을 비판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최근 연방 지출안에 포함된 연방의회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안 통과에도 혼다 의원이 앞장섰습니다. 이런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번 주 금요일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를 찾습니다. 오는 11월 8선에 도전하는 혼다 의원을 위해 한인 사회에서 후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동포 사회의 미래는 정치력 신장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친한적인 정치인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일본 3세이면서도 우리 위안부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데 나서주신 혼다 의원을 후원하는 자리에 동포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의 연방 하원 8선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 저녁 6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파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과거사 사죄와 보상을 위해 혼다 의원이 계속해서 연방 하원직에 남길 바라는 한인사회. 이번 기금 모금 행사에 보다 많은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또 눈이 내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또다시 폭설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대 10인치라고 알려지면서 각 가정과 당국이 비상입니다. 더구나 지역에 따라 눈이나 비가 오더라도 강추위로 다시 얼어붙게 돼 도로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수요일인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뉴욕과 뉴저지에 최대 10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하의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폭설 피해는 물론 도로 결빙에 의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대는 뉴욕에는 최저 5인치에서 최대 10인치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며 롱아일랜드는 최대 8인치, 버겐 카운티를 포함한 북부 뉴저지는 10인치 이상, 뉴저지주 내 기타 지역은 6에서 8인치 정도로 예보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지역 일원의 기온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38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14일은 최고 기온 40도와 최저 기온 30도가 예고됐으며 15일과 16일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영하의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2년 전 허리케인 샌디로 기름 대란을 겪었던 뉴욕, 뉴저지가 이번에는 연이은 폭설로 제설제인 소금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3차례의 기습 폭설로 대혼란을 빚었던 뉴욕, 뉴저지 지역 또다시 폭설이 예고됨에 따라 제설제로 사용할 소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눈이 쌓여 지나던 사람이 넘어질 경우 집주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인 식당과 주점들이 최근 뉴욕시 당국의 술 판매 금지 시간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한두 번 적발된 적이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다시 시간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업 중지에 건물 리스, 라이센스 박탈 위기까지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당국이 최근 술 판매 금지 시간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맨해튼 한인타운의 식당과 노래방 등 5곳이 주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새벽 시간 술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해 뉴욕시에 피소됐습니다. 플러싱 등으로 확대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뉴욕주 현행법은 평일 새벽 4시에서 오전 8시, 일요일은 새벽 4시에서 정오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한인 업소들이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들에게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적발 업소 업주만이 아니라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주인과 뉴욕주 주류구까지 피고란에 포함시켜 건물 리스권과 리커 라이센스를 박탈하도록 강력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소된 한인 업소들은 대부분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모두 지난 1년 이내에 2, 3회 이상 같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홍균 변호사는 최근 술 판매 시간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과 시 당국의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며 단속이 된 경우 2회 이상 같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문제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실 텐데요. 한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재판 승소를 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의심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TV 광고를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앤드류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박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1년간 총 8건의 승소를 거둬 뉴욕주 전체에서 교통사고 부분 승소 건수 2위를 기록했습니다. 8건의 승소 금액은 총 101만 9천여 달러에 달합니다. 박 변호사는 무조건 합의로 끝내기보다는 재판을 진행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뉴욕시에 법률사무소 엄청 많습니다. 잘하는 사무실도 많고 뭐 저보다 큰 사무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무실을 다 비교해서 우리가 수익권으로 2등이 됐다면 나는 그래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한편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제의 에세이를 곧 신청받아 선정되면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앞으로 3년 후인 2017년 시행 예정이었던 뉴욕주 새 표준시험 제도가 5년 더 미뤄졌습니다. 오는 2022년에야 새로운 표준시험이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리전트 위원회는 어제 전체 모임을 열고 공통 핵심 교과 과정 채택으로 인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됐던 뉴욕주 새 표준 시험을 오는 2022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표결에 붙여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새 표준 시험 제도는 당초 올 9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오는 2017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5년 뒤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험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식의 표준 시험은 공통 핵심 교과 과정을 기초로 해 한층 어렵게 출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급기야는 3학년 미만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준 시험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자문인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손질을 예고해 왔습니다. 한편 리전트 위원회는 공통 핵심 교과 과정 채택으로 교사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교사들에게 사면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뉴저지 고교 졸업생 중 AP 시험에 한 과목이라도 합격하는 비율은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어제 10주년 기념 AP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3년과 2013년 고교 졸업생들의 주별 AP 시험 응시 합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2013년 졸업생의 경우 합격률 전국 상위 10개 주에 포함됐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졸업생의 29.6%가 최소한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에 합격해 전국에서 최고였습니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4.4%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3년 뉴욕주 합격률은 20.5%로 전국 최고였는데 합격률 상승폭은 4.9%에 그쳤습니다. 2013년 뉴욕 뉴저지주 고교 졸업생들의 AP 시험 응시율은 각각 37.9%, 31.7%로 2012년에 비해 2.1%와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 시험 응시자가 3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비율은 뉴욕이 65.6%, 뉴저지가 73.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학생들의 고득점은 여전한 것으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졸업생의 경우 아시안 학생은 전체 5.9%에 불과했지만 AP 시험 응시자의 10.7%를 차지하고 3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학생은 12.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돼 타인종을 압도했습니다. 사업자 등 각종 비즈니스 관련 등록 업무가 간편해집니다. 뉴욕주 정부가 사업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체 설립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벤처 등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인 사업자들에게 해당 관공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직접 관공서를 찾아 등록하고 일주일 이상 기다렸던 과거의 절차가 이제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몇 분 안에 완료됩니다. 주 내무국 산하 기업 및 기록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사업자 등록 간소화는 뉴욕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더욱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등록 업무의 간소화로 일자리 창출과 사업체 성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사업체 운영에 용이한 방향으로 주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저 페럴레스 내무국장은 사업체 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온라인 사업자 및 라이센스 등록 시스템은 주정부의 자원을 절약하면서 사업체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무국에 따르면 한 해 평균 10만 건의 사업체 및 각종 라이센스 등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